서울 강남의 한 대형 병원. 지하 1층 장례식장 입구에는 고 박노인 연결식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이른 조문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장남 박준호는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단정히 맨 채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들어오는 조문객마다 깊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준호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차남 박민수는 안쪽 제단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는 향로의 위치를 조금씩 옮기고 국화꽃 화환 배치를 세심하게 확인했습니다. 흰 국화가 가득한 제단 중앙에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 박노인은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장녀 박지은은 어머니 영옥 곁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가만히 얼굴을 살폈습니다. 영옥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영정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고인의 친구들이 차례로 분향을 마쳤어요. 한 노인은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린 뒤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참 훌륭한 분이셨어. 전쟁 후에 맨손으로 일어서서 가족을 먹여 살렸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답했어요. 또 다른 동네 이웃이 영옥 앞에 섰습니다. 사모님, 고인께서 우리 동네 어려운 집안을 몰래 도와주신 거 아세요? 정말 선한 분이셨어요. 영옥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없었습니다. 준호의 아내 김수진은 부엌 쪽에서 친척들과 함께 음식 준비를 거들고 있었어요. 민수의 두 아들은 교복 차림으로 구석 의자에 나란히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남편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영욱의 동생 영숙이 조카들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잘 모셔야 한다. 지금이 제일 힘든 시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모의 말을 받았어요. 고인의 동창생 몇 명이 한쪽에 모여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형은 젊을 때부터 성실했어. 철물점 하나로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냈잖아. 맞아. 그 시절에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데. 조문객 명단에는 벌써 80명이 넘는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화환 배달이 계속 들어오자 장례식장 직원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유족분, 화환이 너무 많아서 복도에도 배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민수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재단 정리에 집중했어요. 오전 11시 반쯤 장례식장은 차분한 분위기로 정리되어 갔습니다. 준호의 회사 동료들이 단체로 들어왔어요. 그들은 차례로 분향을 마치고 준호와 일일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부장님 힘내세요. 고맙네. 와줘서 고마워. 유족들은 돌아가며 간단히 식사를 하러 밖으로 나갔다가 교대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영옥만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아내가 시어머니께 물 한 잔을 조심스럽게 건넸어요. 어머님, 물이라도 드세요. 영옥은 고개만 저었습니다. 장례식장 한쪽에서는 먼 친척들이 모여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재산이 꽤 있을 텐데 애들이 잘 나눠 가져야지. 준호는 그 모습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은은 어머니의 얼굴을 살피며 언제 무너질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오후 1시가 되자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연결식 시작 시간이 30분 남았어요. 준호는 형제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순서 확인했지? 민수야, 내가 유족 대표 인사하는 거 맞지? 아니, 형이 장남이니까 형이 해. 알았어. 그럼 내가 할게.
지은은 어머니께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영옥은 대답 대신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조문객들의 낮은 대화 소리와 향 냄새로 가득했어요. 모두가 고인을 추억하며 엄숙한 표정으로 연결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장례식장 입구에 낯선 중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현수는 회색 코트를 입고 검은 목도리를 두른 채 입구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는 호주머니에서 구겨진 부고장을 꺼내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심호흡을 몇 차례 한 뒤 그는 천천히 장례식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분향소 앞에 서자 영정사진 속 박노인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현수의 눈에 순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향을 집어들고 불을 붙인 뒤 3번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절을 마친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영정을 바라보았어요. 준호가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조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인과 어떤 관계신지 현수는 고개를 숙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준호는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 친구분이신가요? 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인께서 생전에 자주 만나던 사람입니다. 준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아버지를 떠올려 봤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런 분을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요. 현수는 가방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노인과 어린 소년이 함께 찍혀 있었어요. 준호는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사진이? 이 소년이 저입니다. 현수의 말에 준호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민수가 형 옆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형? 준호는 사진을 동생에게 보여주었어요. 이분이 아버지를 알고 계신데. 민수는 사진을 훑어보고 별다른 반응 없이 돌려줬습니다. 현수는 더 큰 목소리로 하지만 여전히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어요. 저는 고인의 아들입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조문객들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쳐다봤어요. 준호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반문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형을 제치고 현수 앞으로 성큼 다가섰어요.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진심입니다. 현수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이 소란 소리를 듣고 빠르게 다가왔어요. 오빠들 무슨 일이에요? 준호는 여동생에게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 아들이라고 주장해. 뭐라고요?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현수를 쳐다봤어요. 영옥이 소란 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이쪽으로 걸어왔어요. 현수는 영옥을 보자 더욱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옥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준호가 어머니께 보고했습니다. 이분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영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현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현수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영옥과 눈을 마주쳤어요.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영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현수는 가방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어요. 저에게도 증거가 있습니다. 주변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지고 있었어요. 준호는 현수의 팔을 잡으며 제안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시죠. 지금 이야기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는 화가 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당장 나가시지 않으면
경비를 부르겠습니다. 지은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설득했어요. 엄마, 안으로 들어가세요. 하지만 영옥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현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현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장례식장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현수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영결식 시작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서류 봉투를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준호는 봉투를 받아 안을 확인했어요. DNA 검사 신청서와 관련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유전자 샘플을 제출했습니다. 고인의 샘플만 있으면 검사가 가능합니다. 민수는 서류를 빼앗아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는 서류를 찢으려 했지만 준호가 동생의 손을 제지했습니다. 민수야,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자. 영옥은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남편의 유해에 손 떼는 것은 절대 허락할 수 없습니다. 현수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지은이 어머니 편에 서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런 모욕을 어떻게 참습니까?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와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유족분들, 다른 분들께 폐가 됩니다. 준호는 직원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주변 조문객들은 노골적으로 상황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스마트폰으로 몰래 상황을 촬영하려다 민수에게 제지당했어요. 사진 찍지 마세요. 그 여성은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현수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저는 재산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인정받고 싶을 뿐입니다. 준호가 따져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께서 가족에게 피해 줄까봐 저를 숨기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영옥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은이 오빠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이 사람을 당장 쫓아내요. 민수도 동의하며 현수의 어깨를 밀쳤어요. 현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형제들을 진정시키며 제안했어요. 일단 별도 공간에서 이야기합시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습니다. 영옥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현수는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 모습을 본 몇몇 조문객들은 동정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옥의 동생 영숙이 언니를 부축하며 권유했어요. 언니, 일단 안으로 들어가. 여기서 끝을 보겠어. 영옥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현수는 일어서며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것은 박노인이 보낸 편지와 송금 기록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준호는 편지를 받아 읽어보았습니다. 편지에는 현수를 격려하는 내용과 생활비를 보낸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필체가 아버지와 비슷한 것 같은데. 민수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말했습니다. 위조일 수도 있잖아. 현수가 대답했어요. 송금 기록은 은행에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지은이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통장 거래 내역에서 본 적이 없죠? 아버지께서 별도 계좌를 사용하셨을 겁니다. 영옥은 잘라 말했어요. 남편이 저에게 비밀 계좌 같은 걸 만들 리 없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은행 기록을 확인해 보면 되지 않을까요? 영옥은 아들을 노려보았어요. 내가 지금 이 사람 편을 드는 거니? 진실을 확인하자는 것뿐입니다. 어머니. 민수는 혀를 찼습니다. 형은 너무 순진해. 영결식 담당자가 서둘러 다가왔어요. 유족분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준호는 담당자에게 요청했습니다. 30분만 미뤄주실 수 있습니까?
담당자는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문객들은 이제 자리를 뜨지 않고 노골적으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영옥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갑자기 기운이 빠진 듯 보였어요. 지은이 어머니께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영옥은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어요. 현수는 여전히 서류를 손에 쥔 채 유족들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혼란과 분노, 그리고 당혹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형제들과 어머니를 모아 짧은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잠깐만 따로 이야기합시다. 네 명은 장례식장 한쪽 구석으로 이동해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민수는 즉시 반대했어요. 절대 안 돼. 말도 안 돼. 지은도 동조했습니다. 아버지 유해를 훼손할 수 없어요. 영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준호는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거짓이라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민수가 주장했어요. 검사 자체가 아버지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야. 지은이 제안했습니다. 저 사람이 사기꾼일 게 분명해요. 경찰을 부릅시다. 그때 영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사를 하겠어. 세 자녀는 동시에 어머니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정말이요? 영옥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확실히 밝혀야 해. 그래야 마음이 편하겠지. 준호는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민수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정말 이래야 해요? 영옥은 딸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진실을 알아야 해. 네 명은 다시 현수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어요. 준호가 현수에게 통보했습니다. DNA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수는 안도한 표정으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가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례식에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현수는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준호는 즉시 병원 측에 연락해 검사 진행 절차를 문의했습니다. 잠시 후 병원 직원이 찾아왔어요.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지만 최소 3일은 걸립니다. 영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장례를 미룰 수는 없어요. 준호가 제안했어요. 샘플만 채취하고 장례는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합시다. 현수도 동의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못마땅한 얼굴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지은이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영옥은 자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마라. 준호는 장례식장 직원에게 알렸어요. 연결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직원이 준비를 시작하자 조문객들이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조용히 장례식장을 빠져나가 밖으로 나갔어요. 건물 밖 흡연 구역에서 그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담배 연기가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연결식이 시작되었어요. 사회자가 고인의 양력을 낭독했습니다. 고인 박노인 선생님은 1934년생으로 6.25 전쟁에 참전하신 용사이십니다. 조문객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방금 전 소동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준호는 유족 대표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이렇게 아버지를 보내드리게 되어 준호의 목소리가 잠시 끊어졌습니다.
민수와 지은은 어머니 양옆에 앉아 영정을 바라보았어요. 영욱의 눈에서는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조문객 중 한 명이 옆 사람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아까 그 남자 말이야. 소문은 순식간에 장례식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연결식이 끝나고 발인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유족들은 관을 운구차에 싣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영욱은 관에 손을 얹으며 작별을 고했어요. 그녀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화장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준호의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뒷좌석에서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은은 스마트폰으로 지인들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졌는지 몇몇 친구들이 물어왔어요. 지은아, 장례식장에서 무슨 일 있었다며? 사실이야? 지은은 답장하지 않고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영욱은 조수석에서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 못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화장장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관을 연구차에서 내렸어요. 유족들은 마지막 작별 인사를 위해 관 앞에 섰습니다. 영욱은 관에 손을 얹으며 남편에게 작별을 고했어요. 여보, 당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호와 민수는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지은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화장 절차가 시작되고 유족들은 대기실로 이동했어요. 대기실에는 다른 상가 유족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준호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DNA 샘플 채취는 언제 가능합니까? 내일 오전에 담당자가 방문하겠습니다. 준호가 전화를 끊자 민수가 따졌습니다. 형은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야? 진실을 알아야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 준호의 대답에 민수는 코웃음을 쳤어요. 지은이 두 오빠 사이를 말리며 중재했습니다. 오빠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에요. 영욱은 창밖을 보며 남편과 함께했던 50년을 떠올렸어요. 남편은 단 한 번도 자신을 배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은 그 믿음에 금이 가게 만들었어요. 2시간이 흘렀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이 유족들에게 전달되었어요. 영욱은 유골함을 두 손으로 받아 안았습니다. 어머니, 낙골당으로 모시겠습니다. 준호의 말에 영욱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집에 모시고 싶구나. 유족들은 다시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이미 몇몇 친척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욱의 동생 영숙은 언니를 맞으며 물었습니다. 언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며? 피곤해. 방에 좀 있을게. 영욱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준호는 거실에서 친척들에게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낯선 사람이 와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친척들은 놀라워하며 말도 안 된다고 반응했어요. 민수는 부엌에서 소주를 꺼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아이들에게 전화해 무사히 끝났다고 알렸어요. 밤이 되자 친척들은 하나둘 집을 떠났습니다. 준호와 민수, 지은은 거실에 남아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논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와도 절대 인정할 수 없어.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설득을 시도했어요.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 지은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약 양성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셋은 대답을 찾지 못한 채 침묵에 빠졌어요. 영욱은 방 안에서 남편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상자 뚜껑을 열고 하나씩 내용물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시계, 안경, 낡은 지갑이 나왔습니다. 상자 밑바닥에는 편지 몇 통이 있었어요. 영욱은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자신이 남편에게 보낸 옛날 연애 편지였어요. 두 번째 편지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 쓴 편지였습니다. 세 번째 편지는 낯선 필체였어요. 영옥은 그 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유골함을 안고 영옥은 작게 속삭였어요. 여보, 당신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창밖에는 달빛만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긴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3일 후 준호의 휴대폰으로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는 즉시 민수와 지은에게 연락했어요. 세 남매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돌았어요. 영옥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일 거야. 병원에 도착하자 현수도 이미 대기실에 와 있었어요. 현수는 유족들을 보고 일어서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수는 인사를 받지 않고 그냥 지나쳤어요. 담당 의사가 유족들을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도 함께 들어가도 될까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허락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의사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펼쳤어요.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실 안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현수 씨와 고인 박노인 씨 사이의 생물학적 친자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순간 진료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그럼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잖아. 의사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친자 관계는 없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준호는 현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현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친아버지라고. 지은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사기꾼이었군요. 처음부터 우릴 속인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정말.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옥은 조용히 현수를 바라보았어요. 당신은 남편이 친아버지라고 믿었습니까? 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알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돼. 친자식이면 DNA가 나와야지. 준호는 결과지를 받아들고 확인했어요. 분명히 친자 관계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할 말 없으시죠?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은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가요. 더 볼 것도 없어요. 잠깐만요. 제발 제 말을. 현수가 애원했지만 민수가 가로막았어요. 더 들을 게 뭐가 있습니까? 거짓말쟁이. 영옥은 현수를 한 번 더 바라보고 진료실을 나섰습니다. 세 남매도 어머니를 따라 나갔어요. 현수는 혼자 진료실에 남아 주저앉았습니다. 복도에서 민수가 화를 냈어요. 처음부터 사기꾼이었어. 재산을 노린 거야.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네. 완전히 속았어. 지은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다행이에요. 진짜 형제가 아니어서. 영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현수가 진료실에서 나와 유족들 앞에 섰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저의 관계는 진짜였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병원을 빠져나갔어요. 차에 탄 민수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사기꾼이 물러가서 다행이야. 그래도 뭔가 이상하지 않아? 준호가 의문을 제기했어요. 뭐가 이상해? 아버지가 보낸 편지며 송금 기록은 진짜였잖아. 30년이나.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불쌍해서 도와준 거겠죠. 근데 저 사람이 착각한 거고. 30년 동안? 그것도 매달? 준호는 여전히 석연찮다는 표정이었어요. 영옥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영옥은 곧장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어요. 그녀는 책장과 서랍을 다시 한번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뭘 찾으세요? 준호가 물었어요. 남편이 뭔가 남겼을 것 같아. 분명히 영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 남매도 어머니를 도와 유품을 살폈어요. 영옥은 서재 구석에서 먼지 쌓인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는 오래되어 보였고 자물쇠가 달려 있었어요. 이게 뭐지? 준호가 상자를 들어 올려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영옥은 서랍에서 열쇠 묶음을 찾아 하나씩 맞춰보았어요. 세 번째 열쇠로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봉투에 담긴 편지 몇 통이 있었어요. 첫 번째 편지는 40년 전 날짜로 적혀 있었습니다. 영옥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영옥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영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 남매도 어머니 곁으로 다가와 함께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영옥, 이 편지를 쓰는 내 마음이 무겁소. 평생 당신에게 숨긴 것이 있소. 준호와 민수, 지은은 숨을 죽이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전쟁이 끝난 직후 나는 거리에서 한 소년을 만났소. 부모를 잃고 헤매는 6살짜리 아이였지. 영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는 배고픔에 지쳐 내 철물점 앞에서 쓰러져 있었소. 나는 그 아이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소. 지은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 밥을 먹이고 옷을 입혔소. 하지만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소. 준호는 아버지의 고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신에게 말하면 부담이 될까봐 숨겼소. 아이를 정식으로 입양할 형편도 안 되었소. 영옥은 계속 편지를 읽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이를 고아원에 보냈소. 하지만 그 아이를 잊을 수가 없었소. 민수는 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계속 찾아가 돌보았소. 음식과 옷을 주고 공부를 가르쳐 주었소.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이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소. 나도 그 아이를 아들처럼 여겼소. 하지만 진짜 아들은 아니었소. 지은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이름은 현수였소. 그 아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말했소. 나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다라고. 영옥은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믿지 않았소. 어린 시절부터 나를 아버지로 알고 자랐으니까. 준호는 현수가 왜 그렇게 확신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나는 현수에게 진실을 말하려 했소. 하지만 그 아이의 슬픈 눈을 보면 차마 말할 수가 없었소. 민수도 아버지의 고민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아버지 노릇을 계속했소.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가끔 만나 주었소. 영옥은 남편의 선택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현수는 내가 가족에게 자신을 숨긴다고 생각했소. 나는 그렇게 놔뒀소. 차라리 그게 나았으니까. 편지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영옥 미안하오. 평생 당신을 속였소. 하지만 그 아이를 버릴 수가 없었소. 영옥의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어요. 내가 죽으면 현수가 진실을 알게 될 거요.
부디 그 아이를 이해해 주오. 그 아이는 나쁜 사람이 아니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현수를 용서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오. 그것이 이 늙은이의 마지막 부탁이요. 영옥은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세 남매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현수 씨는 친자식이 아니지만 아버지가 평생 돌본 거군요. 그리고 현수 씨는 진짜 아버지의 친아들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고,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현수 씨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거네요. 영옥은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평생 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영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우리가 현수 씨를 오해했어요. 맞아. 사기꾼이 아니었어. 민수도 후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이 급하게 말했어요. 현수 씨한테 연락해야 해요. 빨리. 준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안 받네. 계속 걸어봐. 영옥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현수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라도 보내자. 지은이 제안했습니다. 준호는 문자를 보냈어요. 현수 씨, 아버지 편지를 찾았습니다.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집 주소를 아세요? 영옥이 물었어요. 모르는데. 아, 병원에 기록이 있을 거예요. 준호는 병원에 전화해 현수의 연락처를 물어봤습니다. 병원에서는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어떡하지? 지은이 초조해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내일 아침에 다시 전화해보자. 지금은 충격받아서 전화를 안 받는 거겠지. 영옥은 남편의 영정 앞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향을 피우고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당신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현수를 꼭 찾을게요. 그날 밤 영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현수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했어요.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DNA 검사로 알게 된 현수의 충격을 상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 현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안 받네. 민수와 지은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영옥이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을 때 명함 같은 거 받지 않았니? 아, 맞다. 준호는 서류 뭉치를 뒤져 현수가 준 명함을 찾았어요. 명함에는 현수가 일하는 회사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로 가보자. 영옥이 일어섰습니다. 세 남매는 어머니를 모시고 현수의 회사로 향했어요. 회사에 도착해 접수처에 물었습니다. 현수 씨 계십니까? 현수 씨요? 오늘 출근 안 하셨는데요. 직원이 대답했어요. 집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준호는 사정을 설명했지만 직원은 난처해했습니다. 그럼 이 편지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영옥이 아침에 쓴 편지를 건넸어요. 직원은 편지를 받아 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명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영옥은 현수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사흘이 지났지만 현수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영옥은 매일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현수를 기다렸어요. 준호는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현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지? 이렇게 연락이 안 되면. 지은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민수도 초조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사에도 안 나간다고 했잖아. 어디 간 걸까? 넷째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자 현수가 서 있었어요. 현수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준호가 서둘러 문을 열어주었어요. 현수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는 영옥과 민수, 지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옥은 현수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셨군요. 죄송합니다. 연락이 늦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영옥은 현수에게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이야기합시다. 현수는 소파 끝에 앉았어요. 그는 손을 꼭 쥔 채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영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편지를 읽었어요.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들어 영옥을 바라보았어요. 저도 회사에서 받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당신이 사기꾼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아요. 미안합니다. 영옥의 사과에 현수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반응이셨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저희가 오해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대했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사기꾼이라고 해서 정말 미안해요. 현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어요. 저는 DNA 검사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아버지라고 믿었던 분이 친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영옥은 현수의 고통을 이해했어요. 남편이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게 이해가 돼요. 차마 말할 수 없었겠죠.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며칠 동안 생각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 기억 속에 아버지는 늘 계셨습니다. 6살 때부터 제 곁에 계셨어요. 영옥은 현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고아원에 있을 때 아버지가 찾아오시면 정말 기뻤습니다. 제게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지은이 눈물을 닦았어요. 10살쯤 되었을 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이죠? 아버지는 대답을 못하시고 그냥 제 머리만 쓰다듬으셨어요. 현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그냥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한 걸로만 생각했어요. 준호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했습니다. 20살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수야, 사실은 하시다가 말씀을 멈추셨어요. 현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저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듣고 싶지 않았어요. 민수도 현수의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아버지는 그냥 우셨어요. 영옥은 남편이 그날 얼마나 마음 아팠을지 알 수 있었어요. 그 후로 아버지는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고요. 현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의 친아들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영옥이 현수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남편은 당신을 진짜 아들처럼 사랑했어요. 편지에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슬픕니다. 현수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영옥은 현수를 꼭 안아주었어요. 울어요. 실컷 우세요. 현수는 영옥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 남매도 눈물을 흘렸어요. 한참 후 현수가 진정했습니다. 영옥이 말했어요. 당신은 남편의 아들이에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아들이죠.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당신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민수도 동의했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은이 현수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가족이 되어주세요. 현수는 새 남매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옥은 남편의 영정 앞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향을 피우고 말했어요. 여보, 당신의 뜻대로 했어요. 현수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현수도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오후 5명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처음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더 알고 싶어요. 지은이 현수에게 물었어요. 현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웃으셨어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괜찮다, 다 잘 될 거다라고 하셨죠.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스타일이네요. 한 달 후, 영옥은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남편의 유골을 바다에 뿌리고 싶어요. 함께 가줄 수 있나요? 물론이죠, 어머니. 준호가 대답했어요. 영옥은 현수에게도 물었습니다. 당신도 함께 갈 거죠? 네, 꼭 가고 싶습니다. 주말 5명은 서해안으로 향했습니다. 맑은 날씨였고 바다는 잔잔했어요. 영옥은 유골함을 안고 바닷가에 섰습니다. 그녀는 뚜껑을 열고 남편의 죄를 바다에 뿌렸어요. 여보, 이제 자유롭게 쉬세요. 하얀 재가 바람에 날려 바다 위로 흩어졌습니다. 5명은 조용히 작별을 고했어요. 아버지, 사랑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아빠, 보고 싶을 거예요. 지은이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했습니다. 제 인생을 구해주셔서. 현수가 깊이 절을 올렸어요. 5명은 해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옥이 말했어요. 남편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사랑이에요. 우리 그 사랑을 이어갑시다. 네, 어머니.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당에서 영옥은 현수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이걸 받으세요. 봉투 안에는 박노인의 손목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아버지 시계. 남편이 가장 아끼던 거예요. 당신이 가져야 해요. 현수는 시계를 받아 가슴에 안았습니다. 소중히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옥은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모든 게 잘 정리됐어요. 당신이 사랑한 아들을 우리가 이어서 사랑할게요. 편히 쉬세요. 영정 속 박노인은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영옥도 남편을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